이른 7시에, 아침 7시에 검은 양복을 입은 국정원 수십 명씩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습니다. 자택에서는 만화책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원피스라는 만화책인데요. 일본어판 만화책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국정원이 댓글 달다 너무 지겨워서 이제는 만화책이 보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또 일본어로 돼 있는 건데 그걸 가져가서 읽을 수나 있을런지 참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만 웃지 못할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 문화예술인들이 분노한 문화예술인들 모여서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탐지기까지 동원해 온 집안을 헤집는 난립한 굿에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난 5살 윤도, 10살 윤서가 엄마가 급히 둘러댄 놀라지 마, 영화 찍는 거야 라는 말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빠가 야근 중이라 엄마와 단둘이 밤을 보내고 학교 소풍에 싸갈 김밥을 만드느라 새벽부터 부지런 떠는 엄마 곁을 덩달아 일찍 일어나 강아지 마냥 뛰어다니던 9살 윤수리가 15명의 낯선 아저씨들이 들이닥친 무서운 순간을 잊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걱정되어 한달음에 달려온 옥형이 이모에게 윤수리는 천진하게 말했습니다. 이모네 집에도 이런 아저씨들 온 적 있어? 없으면 조심해. 언제 이모네도 올지 몰라. 15살 수빈이가 선물 받아 소중히 간직하던 그 좋아하는 만화 원피스 1호판과 엄마도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하는 자신의 휴대폰이 낯선 아저씨들에게 샅샅이 뒤짐당한 것도 모자라 압수 물품이 되었을 때의 절망감에서 아이를 건져 올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수빈이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빠랑 엄마 그리고 이모 삼촌들을 믿어 존경해. 왜 우리 아이들의 머리에서 삭제하고 싶은 기억을 만드는 것입니까? 누가 우리 아이들을 너무 빨리 어른이 되게 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단톡마저 빼앗는 겁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예술가들입니다. 특히 소외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 현장에서 그리고 하고픈 이야기를 춤으로, 노래로, 연극으로, 영상으로, 그림으로 표현하는 예술가들입니다. 조금 더 평화롭고 평등하고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고픈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 행동하는 예술가들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꿈을 짓밟고 예술가들의 머릿속마저 통제하려는 국정원을 선두로 해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탄생한 이 정권은 꿈을 표현하고 그 꿈을 위해 행동하는 예술가들을, 종교인들을 대통령의 말 그대로 용납하지도 묵과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헌정유리, 민주주의 파괴의 죄과를 덮으려는 마녀사냥의 희생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우리 예술가들이 학생신분과 생업인으로 살던 시절인 본인들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무려 18년 전에 자료까지 찾아내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녀사냥하고 있는 진보정당 당원이 아닌 예술가까지 그 정당의 당원이라고 언론의 유포에 마녀사냥 살생부에 추가시키고 있습니다. 예술가들의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꿈꿀 권리를 위한 우리들의 싸움은 선배 예술가들을 그러했던 것처럼 어떠한 시련이 닥쳐도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국정원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으로 온 언론을 도배하더니 천주교 시국미사로 촉발된 박근혜 정권 퇴진의 움직임을 어렵게 하기 위해 대중예술단체까지 압수수색하는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국정원은 당원이 통합진보당 당원임을 내세워 아로조직과의 연계성에 대한 언급을 하는 등 어떻게든 국가의 연계성을 찾아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민족춤폐출은 대중적인 예술단체입니다.
민족촌 배출은 1999년 창단하여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무용예술 작품으로 15여 년간 공연활동을 해왔습니다. 일반인들과 함께 강습에서부터 공연까지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을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공간에서 펼쳐왔습니다. 속값, 쌀값이 폭락하여 평생을 열심히 일해왔으나 남은 건 빚더미밖에 없는 농민의 삶을 무용으로 창작한 농민극 작품을 순회 공연하였습니다. 하루아침에 거리로 쫓겨나게 생긴 노동자가 파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살인진압을 당했고 그 아픔으로 23명이 자살해 나간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넋을 달래기 위한 추모 공연을 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을 졸업하면 실업자가 되거나 신용불량자가 되는 청년의 삶을 거리에서 공연하였습니다. 무용작품으로 공연활동해온 이 어느 곳에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국가 단체의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까? 더욱이 전 대표의 혐의 사실에서는 1995년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그때 수사를 할 것이지 왜 2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것을 수사한단 말입니까? 또한 15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활동해온 민족촌 배출을 지금 시점에서 압수수색하며 호들갑을 떠는 이유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그 옛날 문제까지 들고 나올 수밖에 없을 만큼 국정원과 박근혜 정권은 벼랑 끝에 서 있다는 반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공작원, 접선, 지령, 225국과 같은 혐의 사실은 들어본 적도 없고 사실 무근입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자극하는 이러한 단어들을 언론에 먼저 유포시켜 마치 엄청난 것이 있는 양 보도부터 해버리는 여론을 호도시키는 이러한 조작정치, 공작정치는 분명 공안탄압입니다.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북한과의 연계성을 운운하며 빨갱이 몰이를 하는 것이 1980년도 아닌 진정 2013년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란 말입니까? 민족촌 배출은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이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공안탄압에 당당하게 맞서 싸울 것입니다. 많은 저항하는 예술가들이 함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자, 한번 뒤집겠습니다. 예술인은 국정원의 밥이다. 지금 예술인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제 아침 6시에 전식열 전 대표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국정원이 들이닥쳐서 지금 연행이 될 것 같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주거지 3곳, 국정원 10명 이상 수사관들이 들이닥치고 그리고 민족촌 배출 회원 2명의 주거지 그리고 출 사무실 예술연합 사무실까지 총 5군데에 걸쳐서 한 곳에 적게는 13명 많게는 20명이 넘는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들이닥쳐서 이잡듯이 자료를 압수하고 수색하고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전형적인 먼지털이식 수사이고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고 대상자를 집어넣고 그 대상자를 거꾸로 올가매기 위해서 먼지털이식 수사를 해서 나오는 거 족족 끌어모아서 그림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지금 어제부터 진행되고 있는 민족촌 배출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공안탄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재 전 대표가 그 아들이 일본어 공부하기 위해서 구해가지고 아들이 일본어 공부용으로 사용하는 그 만화책 가져다가 뭐에 쓰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관련 없는 자료 모아가지고 싸그리 가져간 게 그것도 많으면 또 얘기도 안 합니다. 그런 자료 모아서 가져간 게 얼마 되도 않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에는 분명히 컴퓨터 등 저장 매체에 대해서 그것을 기록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해석 가능하고 분류 가능하면은 혐의사실과 관련성 있는 자료만 복사를 해서 수사기관이 가져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곳에서 압수수색 장소에서 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대해서 전체를 이미지 복사화해가지고 전체를 들고 왔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들에 대해서 전혀 형사소송법의 기본적인 규정도 설명하지 않고 그러한 권리가 있음을 설명하지 않고 당연히 컴퓨터에 대해서 들고 갈 수 있다. 압수수색 영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지하고 전체 자료를 몽땅 가지고 왔습니다. 그 컴퓨터 자료도 혐의 사실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제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법 위반한 거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모니터링 수사를 해서 무슨 그림을 그리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예술인들 탄압해서 무슨 이득 보겠다는 겁니까? 최신현 대표는 서울구치소에 입감되고 어제 오후에 국가정보원에서 조사를 받자고 국가정보원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최신현 대표는 공안 탄압으로 기획된 철저하게 예술인들을 탄압하고자 하는 국가정보원의 공안 탄압 수사에 맞서서 위법한 수사에 절대 대응할 수 없다 라고 해서 국비하고 있습니다. 항의로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에 정신현 대표는 지금 혐의를 두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위법한 수사에 대해서 법정에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반박을 하기로 계획하고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압수수색 영장에서 제시된 북 225국 공작원 95년경부터 포섭이 됐다. 지령을 받았다. 자료를 넘겨주었다. 다 터무니없는 사실들입니다. 민족춘폐출의 활동과 전혀 무관하고 민족춘폐출이 공연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공연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사람들, 내지는 때로는 생활인으로서 불가피하게 경제적인 활동을 했던 그러한 활동들을 하나하나 엮어서 위법하게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이유로 공안 탄압을 하고 있는 이 지금 국정원의 공안 탄압 정국에 대해서 민족춘폐출 그리고 구성원들 정신현 대표는 끝까지 항의하고 결국에는 이 공안 탄압이 법정에 의해서 그리고 국민의 심판대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그 가해자는 국가정보원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대응하기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만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정원의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전국 전환용 공안 탄압을 비판한다. 공안 당국의 무도한 공안 탄압이 통일운동단체, 정당 및 정치인, 시민사회단체, 종교인에 이어서 진보적 문화예술 단체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이 어이없는 상황에 참담한 기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1995년부터 지금까지 행적을 감시 사찰했다는 내용이 암시되어 있는 압수수색영장을 보고 우리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무려 18년간이나 한 예술인을 사찰해왔다는 극악무도한 국정원의 자기 고백에 끔찍한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원과 국가보안법, 통일과 평화, 진보에 대한 상상력과 창작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종북으로 매도하며 대한민국 사회에서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서의 공부를 벌이고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종북 색깔론을 유포하며 심각한 정치 공작을 해왔음이 명백히 드러나 있는 상태이고 또한 국정원뿐 아니라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이 전체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선출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에게 더 없는 충격을 던져주고 있으며 이에 대해 천주교 등 종교인들 일부에서는 심지어 대통령 하야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반민주, 반통일학법, 국가보안법을 통한 이번 탄압과 국정원의 정치 공작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국정원의 공작 중단을 요구하는 바이다. 국민은 이 정권의 반민주 유신 부활 형태를 보며 분노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무한무치한 공안 탄압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로 향할 것이며 이후 민주주의 파괴, 헌정질서 유린의 책임을 엄중히 묻게 될 것입니다. 공안 사건으로 전국을 전환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은 정권 몰락의 길로 이어질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2013년 11월 27일 문화예술인 및 참가자 일동
붉은색 색깔을 입히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처음엔 잘 안 보였지만 대성의 용태와 공안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예술가들을 이렇게 붉은 색깔을 칠하면서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자, 이것으로 저희 이것으로 기자회견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